재현은 멍하니 게이밍 헤드셋을 벗었고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야? 그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들었고 밝게 빛나는 화면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워로드, 타락한 늑대인간 완벽 처치라는 동영상 제목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그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아래의 숫자였다. 조회수 6,000회. 어제 올렸는데 벌써 이렇게 조회수가 많다고? 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벌써 6,000회라고? 전생에서는 이 숫자에 도달하는데 몇 달이나 걸렸는데? 그때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번쩍였다. 그는 또 한 가지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발신자는 로맨이었고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조회수 봤어? 재현은 잠시 동안 굳어 있었다. 로맨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니 그는 속으로 생각했고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평소에는 신비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절대 이러지 않는데. 그는 빠르게 답장을 타이핑했다. 응, 방금 봤어. 로맨이의 메시지가 즉시 도착했다. 그녀는 신이 나서 답했다. 하하, 미쳤지. 이게 바로 나의 클래스라고. 물론 네가 엄청난 퀄리티의 원본 영상을 제공해준 덕분이기도 하고. 재현은 휴대전화 화면을 노려보며 촌스런 빨간 장미 사진이 담긴 메시지에 짜증을 감추지 못했다. 이 사람 정말 차단하고 싶다. 그는 불쾌하게 생각했다. 틀림없이 또 게임 중독 노인일 거야. 재현은 로매니가 여자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듯했다. 또 다른 메시지 알림이 울렸고 이번에는 로매니에게서 온 것이었다. 새 영상은 언제 나와요? 전문 게이밍 의자에 몸을 기댄 재현은 지친 듯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나도 궁금해. 그는 고뇌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음 영상은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다시 늑대인간 사냥꾼 같은 괴물을 찾을 수 있지? 그러나 그때 그의 눈에 결의의 빛이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여기에 누워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지?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한다. 재현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컨트롤 패널의 시작 버튼을 눌렀다. 푸른 에너지원이 나타나고 화면에는 연결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었다. 첨단 헬멧이 활성화되자 푸른빛이 그를 감쌌고 그의 눈 또한 디지털 푸른빛으로 빛났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연결! 그의 모든 의식은 새로운 모험을 향해 가상세계 속으로 빠져들었다. 또 다른 장면에서 새빨간 갑옷을 입은 마타도르 셰프가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하이르칸이 전투하는 영상이 계속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그는 감탄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회탈의 하이르칸이라? 몇 번을 봐도 그의 움직임은 정말 인상적이군.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희미한 익숙함을 느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불쑥 뒤편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새빨간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한 여성이 매혹적인 보라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내려왔다. 그녀가 물었다. 누가 낯이 익다는 거야? 마타도르는 돌아보며 온 사람을 알아보고는 살짝 미소 지었다. 아, 옐. 그는 설명했다. 하회탈의 하이르칸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 요즘 그가 화제거든. 옐은 살짝 한숨을 쉬며 약간은 무력한 듯 허리에 손을 짚었다. 또 그 사람이야? 오빠가 그렇게 많이 보는데 안 익숙할 리가 없잖아. 마타도르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아, 네 말이 맞네. 하하. 하지만 마타도르 셰프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의 눈은 경외심과 흥분으로 빛났다. 그는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 게임은 실제 움직이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주어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움직임에서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지. 그런데 그 녀석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 그 녀석이 소환수를 훈련시키는 방식도 다른 소환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야. 세상에 그 녀석과 싸우면 어떤 느낌일까? 아마 결투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지, 안 그래? 그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가로막았다. 옐이 얼굴을 찌푸린 채 다가와 마타도르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갔다. 쓸데없는 소리만 할 거라면 당장 안으로 들어가요. 5분 후에 방송이 시작될 거예요. 자신의 상상의 세계에서 끌려 나온 마타도르는 깜짝 놀라 물었다. 네? 그렇게 빨리요? 그는 즉시 태도를 받고 그녀에게 윙크하며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난 항상 너에게 감사하고 있어. 너도 알잖아. 그치? 옐은 별 감흥이 없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여전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 라이브 방송 잘하세요. 이미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라이브 시청권을 구매했어요. 어두운 방 안, 유일한 빛은 컴퓨터 화면에서 흘러나왔고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폭발하고 있었다. 가상 관객들의 열광적인 함성 속에서 한 고독한 인물이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네가 드디어 왔구나.
무겁고 단호한 발걸음이 울려 퍼졌다. 위풍당당한 붉은 갑옷을 입은 마타도르 체부가 걸어들어왔다. 거대한 경기장의 눈부신 빛 아래 그는 꼿꼿이 서서 정렬된 에드불스 길드원들을 등지고 있었다. 길드장이자 워로드 구위 전사인 그의 기세는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냈다. 그 순간 던전 게이트의 등장을 알리는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거의 동시에 신비로운 보라색 에너지 흐름이 허공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하더니 점차 거대한 게이트를 형성했다. 마타도르 체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찬란한 푸른색 오라가 터져나오며 그의 전신을 감쌌고 엄청난 힘이 솟구쳤다. 던전 게이트가 안정되는 동안 카운트다운 숫자가 모든 사람의 눈앞에 나타났다. 5, 4, 3, 2, 1. 게이트는 이제 완전히 열려 있었고 어둡고 신비로웠다. 입구를 마주한 채 마타도르 체부의 입가에는 자신감 있고 도전적인 미소가 번졌다. 그는 당당하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가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길드원들. 보랏빛 마력으로 가득 찬 혼돈의 공간에서 붉은 갑옷을 입은 마타도르 셰브가 천지를 울리는 포효를 터뜨렸다. 전투 준비! 그의 검이 피바람을 예고하듯 솟아올랐다. 한편 완전히 다른 곳에서는 기묘할 정도로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푸른 하늘 아래 피고스 성 지부의 레이드 협회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고 플레리어들이 분주하게 드나들었다. 시끄러운 대형 홀 안 어두운 망토를 두른 히르칸이 군중 사이를 헤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의 얼굴에 실망의 기색이 스쳤다. 여긴 없군. 실망은 빠르게 짜증으로 변했다. 그는 임무가 게시된 나무 테이블로 다가가 무력감에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다. 여기는 임무가 하나도 없어. 히르카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은발이 저렴한 임무 카드들 위로 너저분하게 흘러내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눈앞의 시시한 요구사항들을 노려봤다. 잡초 제거, 늑대 3마리 사냥, 잃어버린 개 찾기. 그는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임무가 하나도 없다니 믿을 수가 없군. 이 빌어먹을 저보자 말. 아무래도 당분간 비디오 제작은 중단해야겠어. 히르칸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깊고 따뜻한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와 그의 생각을 끊었다. 알고 있었다. 자네가 바로 비마산 동굴 던전을 정리한 모험가로군. 히르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앞에는 은발과 은색 수염을 가진 노인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긴 흉터가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해 보였다. 히르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분 혹시 그분 아닌가? 그 남자는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내 이름은 호탄이다.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나? 히르카는 그 남자를 따라 개인실로 들어갔고 벽에 걸린 등불에서 희미한 노란 빛이 나무 바닥에 비쳤다. 호탄은 뒤로 손을 깍지 끼고 히르칸에게 등을 돌린 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다 들었다. 자네가 비마산 동굴에서 변이 생명체를 발견했다지. 히르카는 미간을 찌푸렸고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뭐라고? 그런 임무는 기억에 없는데?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이상한 눈을 가진 늑대 인간을 보긴 했습니다. 호탄의 얼굴은 생각에 잠겼고 무언가를 확인이라도 하듯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역시 내 생각대로군. 그는 히르칸을 향해 엄격한 시선으로 고개를 돌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마도 자네는 타락한 자의 힘에 오염된 괴물과 마주친 것 같군. 타락한 자? 히르칸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 이름이 완전히 생소했다. 호탄은 고뇌에 찬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다. 히르칸의 마음속에는 노인의 이야기가 보라색과 검은색의 어둠의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는 한가운데 서 있는 망토를 두른 사람의 형상으로 떠올랐다. 그 주위에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고 분노로 눈이 불타는 사나운 괴물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네. 호타는 은빛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힘이 괴물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되었다는 점이지. 그래서 습격자 협회는 현상금을 걸었네. 호탄의 말이 갑자기 끊겼다. 철컥! 히르카는 예상치 못한 힘으로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기이하게 빛나는 눈빛과 격렬한 결심으로 가득 찬 얼굴로 히르카는 간절히 말했다. 저는 그 망할 귀여운, 아니 사악한 놈을 잡는데 온 힘을 다해 돕고 싶어요. 호탄은 젊은이의 과도한 반응에 완전히 어리둥절하여 간신히 한마디 내뱉을 수 있었다. 뭐라고? 한편 히르칸의 내면은 환희에 차 소리치고 있었다. 숨겨진 퀘스트잖아. 히르카는 호탄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호탄이 말했다. 네가 감당하기엔 아직 너무 일러. 하지만 히르카는 그의 말을 끊었고 그의 푸른 눈은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빛났다. 전 괜찮을 거예요.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고 진심 어린 감사함으로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고맙습니다.
젊은이의 눈에 파오르는 결의를 본 호타는 설득된 듯 작게 웃었다. 하하, 그렇다면 네 활약에 따라 기회를 주마. 피구스성 동쪽에 있는 방트스성에 아힘불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가 너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추천서를 써주마. 흐르칸의 눈은 익숙한 이름을 듣자마자 살짝 흔들렸다. 거의 동시에 알림음이 울리고 그의 앞에 파란색 퀘스트 창이 나타났다. 새로운 퀘스트는 아힘부리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이었고 아힘부리를 찾아 방금 받은 추천서를 그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이었다. 보상은 스킬북이었다. 흐르칸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끓어오르는 기쁨을 억누르려 이를 꽉 깨물었다. 네. 밖에 넓은 돌바닥 마당으로 나온 흐르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주먹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흥분에 찬 비명을 질러 방금 얻은 귀한 기회를 자축했다. 하이르카는 호탄과의 대화에서 고개를 들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게 진짜라고? 그는 속으로 외쳤다. 아힘부리의 제자가 되는 퀘스트를 정말 받은 건가? 하이르칸의 마음속에는 전설적인 인물의 형상이 떠올랐다. 위대한 대마법사 보칸의 7제자 중 한 명인 아힘부리는 이 게임의 모든 마법사가 만나고 싶어하는 NPC였다. 그 이유는 그가 가장 희귀한 스킬북들을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하이르카는 그 귀중한 보물들을 상상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입을 가리고 웃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극도로 중요한 NPC다. 아마 떠오르는 별 칭호가 메인 퀘스트 타락한 백작과 시너지를 내서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 잘만 하면 이제 더는 영상 자료가 부족할 걱정은 없을 거야. 그의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전속력으로 달리던 중 그는 갑자기 멈춰섰다. 잠깐, 하이르카는 비스듬히 입꼬리를 울리며 눈에 교활한 빛을 띄었다. 하마터면 잊을 뻔했군. 이걸 하기 전에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일이 있었지. 나뭇가지 위 푸른 잎사귀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곧 일어날 행동을 예고하는 듯했다. 고요한 숲속 하이르카는 공터 한가운데 홀로 서서 만족스럽고 싸늘한 미소를 살짝 띄었다. 그는 나지막이 아이템 이름을 불렀다. 뼈 조각. 즉시 신비로운 푸른 에너지가 솟아올라 휘몰아치며 응집되더니 눈 깜짝할 새 해골전사로 형체를 갖추고 그의 앞에 나타났다. 자신의 성과를 보며 하이르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전 전투 보상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군. 우선 남겨두었던 늑대인간 해골을 사용해야겠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희미한 푸른 에너지를 내뿜는 늑대 해골이 그의 손바닥에 나타나 강력한 기운을 발산했다. 그의 눈앞에는 시스템 알림창이 떴고 선택지가 주어졌다. 늑대인간 해골을 사용하여 해골전사를 강화하시겠습니까? 망설임 없이 하이르카는 짧게 대답했다. 예. 즉시 늑대 해골은 해골전사를 향해 날아가 눈부신 푸른빛 속에서 그 머리에 흡수되었다. 다른 알림이 뜨며 강화 성공을 화면시켜 주었다. 해골전사가 늑대인간의 특성을 얻었습니다. 내구도 +2. 어두운 공간 속에서 휘르카는 어두운 보석이 박힌 펜던트 목걸이를 들어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타락한 추적자의 목걸이. 그가 나지막이 말한 뒤 단호하게 명령했다. 장비. 즉시 그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찬란한 빛을 내뿜었고 새로운 힘의 물결이 온몸에 퍼져나갔다. 수많은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 아이템 효과가 활성화되어 모든 능력치, 특히 캐릭터 클래스와 관련된 능력치가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휘르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좋아, 모든 준비는 끝났군. 갑자기 그의 해골전사 중 하나가 그의 옆에 나타나 주인의 주의를 끌려는 듯 당황한 표정으로 뼈만 남은 머리를 기울였다. 휘르카는 도와섰고 그의 눈은 잠시 놀라움을 비추다가 이내 이해로 바뀌었다. 그는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골격 조각. 그곳에는 해골 형상의 물질 조각들이 신비로운 푸른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휘르카는 손에 에너지를 집중하자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다시 떠올랐다. 해골 조각들은 즉시 기괴한 에너지 구체가 되어 공중에서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며 무시무시한 속도로 날아갔다. 거대한 해골전사 2마리가 강력한 기운을 내뿜으며 허공에서 서서히 나타났고 그들의 눈구멍은 차가운 푸른 빛으로 빛났다. 해골은 새롭게 나타난 두 동족을 놀란듯이 올려다보았고 빛나는 눈구멍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해골은 즉시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히르칸에게 고개를 돌렸고 뼈만 남은 두 손을 마치 질문하듯이 들어 올렸다. 히르칸은 명령했다. 이제부터 너희 셋은 한 팀으로 싸울 것이다. 서로 잘 지내도록 해. 가혹한 선언을 들은 해골은 얼어붙은 듯했다. 해골은 두개골을 감싸주고 입을 벌린 채 절망적인 안 돼!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히르카는 부하의 비극적인 연극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차갑게 돌아서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변 풍경을 훑었고 그의 마음은 당면한 임무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다. 이 근처 몬스터들은 또 어떤 종류일까? 그는 고통에 잠긴 해골을 뒤로하고 중얼거렸다.